창당 기념일이 오늘이고 많은 당원들이 창당 기념을 전국에서 발해시고 해서 토요일 9월 2일 날 경북 문경세제 야외 음악당에서 전국 당원들 모시고 창당 기념식 겸 제3차 당원 단합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생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일 축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현충원 참배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 앞으로도 옳을 것입니다. 또 순국 선열 선배님들께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의 가치가 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또 우리가 6년 7년간 걸어왔던 그 수많은 영상을 보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 많은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가시밭길을 걸었을까? 어떤 분은 이제 구호 좀 가시밭길 걷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이런 구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은 저는 이미 제가 탈당을 하고 아스팔트에 나올 때 우리 허병환 장군님 또 임덕기 고모님들 모시고 창당, 돌아가신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님과 같이 창당을 협의할 때 대한애국당이라는 이름을 만들 때 우리는 이미 독립투사와 같은 그러한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그나마 마음들이 조금은 놓이지만은 대통령께서 언제 나올지, 대한민국이 완전히 암흑의 시대, 이러한 캄캄한 그 대한민국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고통의 칼날에 서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진순정 수석이 얘기했더만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은 그 선택을 받았다. 누군가는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같은 창당 6주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이 권력을 쥐고 혹은 권력의 반대편에서 권력을 쥐었던 자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그들의 탄핵 과정에서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행위들은 역사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6년 7년간 목숨 걸고 또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님, 또 문대탄 상임고모님, 정조희 목사님, 또 우리 많은 동지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그분들이 집에서 조용히 혹은 교회 목회활동을 하든 그렇게 지내셔야 될 분들이 우리 공화당과 동참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숨 잃는 그러한 과정들, 아픔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왜 하루도 쉼없이 모든 정치인, 지식인, 정당들이 진실 정의를 버리고 불의의 세력과 손을 잡고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오욕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에 왜 우리는 나서야 했던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힘든 과정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공화당이 창당할 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그 과정에서 가장 아픈 것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또 가야 될 길을 잘 모르는 동지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붉은 세력들, 아직도
그 붉은 세력은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 진보당 많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고,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이라 얘기하지만은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 무능무책임, 그들의 내로남불, 국민과 동떨어진 행위들, 정책들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의 봄날은 멀었구나.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없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태극기를 주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주장에 따라서 이런저런 수십 가지의 갈래의 주장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허평한 장군님 계시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겪었어요.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이 우파 정당을 만들므로 해서 태극기가 다 사라졌던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 불법 거짓 대통령 선거 이후에 태극기가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태극기를 다시 들었고 많은 국민들한테 용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용기를 국민들한테 우리는 그렇게 얘기드렸죠.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희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좌파 독재 문재인 정권에 굴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그 많은 배신 세력들한테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9월 2일 우리 창당 6주년 기념 총단합대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동지들이 또 우리 당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나 저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을 지키고 있는 많은 지도부의 생각에 비하면 너무 작은 잡스러운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정당이 6년이 되면서 건국 이후에 78년이 지난 지금 많은 정당들이 세워졌다 없어지지만은 5년 이상 가는 정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집권 여당의 감시 대상이었고 항상 저들은 우리 공화당을 없애려고 혹은 극우로 몰고 혹은 당대표인 저를 법적 잣대로 법적인 고리로 묶어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공화당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거짓 선동할 때 우리는 진실투쟁을 했고 그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고 지식인들은 말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정치인들은 그냥 굴종하고 사라졌을 때 우리 공화당은 그 불의의 세력들, 붉은 세력들과 전면전을 한 위대한 여정을 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 과거 지난 6년, 7년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목숨 바친 희생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지난 6년을, 7년을 돌이켜보면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여정이었다. 지금도 우리 공화당이 좀 강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거짓 불의들, 또 무능무책임한 부패 세력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6년 창당 준비, 그리고 2016년 그 겨울부터 생각하면 이미 7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공화당은 부패하지 않았고 깨끗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불의에 굴종하지 않았고 정의로웠어요. 우리 공화당은 거짓 선동 세력,
배신 세력에 당당하게 너희들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6년의 여정이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뭔가? 우리는 바깥에서는 태극기 부대라 하고 우리는 태극기 혁명이라고 얘기했죠. 태극기 혁명이라고. 그 태극기 혁명의 중심적인 가치는 거짓을 밝히는 진실, 불의에 굴종하지 않는 정의, 반민주적, 반자유적 세력에 대항하는 자유정신,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것을 태극기 혁명의 가치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에, 강령에, 또 그러한 당가에, 또 그러한 여러 가지의 행사에 이런 뚜렷한 가치, 지고지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당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가치예요.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있다는 것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조금 받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당비를 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오늘이 창당 6주년이라고 해서 지금도 특별당비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창당 기념으로 특별당비 좀 많이 내세요.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위대한 여정을 앞으로 또 더 위대한 여정을 가야 될 수 있다. 갈 수밖에 없다. 가야 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 우리의 위대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원내 진출을 통해서 태극기 혁명을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사회혁명, 기득권과의 싸움, 반민주화의 싸움, 반자유세력과의 싸움, 공산사회주의와의 싸움을 통한 기득권 몰아내는 그러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보이거든요. 야, 이제 그 거대한 기득권,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기득권이 돈과 권력과 언론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 합치니까 죄 없는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감옥 22년형을 보내더라. 근데 제가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반드시 이긴다. 왜 이기는가? 우리가 옳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또 어떠한 우리 공화당의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도로 가는 겁니다. 허평환 대표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힘들 때 여러분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뵙고 대화도 나눈 사람이지만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 그렇게 한 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그것이 불이다, 거짓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여러분들이 폄하하시면 안 된다. 마음은 아유 우리부터 좀, 우리는 목숨 걸고 몇 사람이 돌아가신지 아느냐. 우리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고 그래 하는데 대통령께서 왜 저러실까 그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신 분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통일에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참 여린 분이다.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다.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분의 정치적인 자산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광고가 나왔어요. 전면 광고가. 이렇게 오늘 자
우리 공화당 창당 6주년 문화일보 광고가 나왔으니까, 문화일보, 길에서 많이 파니까 많이 사셔서, 하나씩, 우리 당에 온 것도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문화일보에 제가, 펜을 들고, 펜을 놓지 않고, 그냥 쭉 쓰는 글이 오늘 실렸습니다. 그냥 글을 쓰면서, 어떤 글은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고, 어떤 글은 희망을 가지게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기결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입니다. 위대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바깥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도 작다 너무. 우리 공화당하고 조은진하고 허평환 장군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를 얘기하려면 좀 그릇을 키워라. 태평양 같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의 애국심, 애당심을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느냐. 그렇게 작게 놀지 말고 좀 크게들 좀 노세요. 바깥에 나가신 분들 다시 다 돌아오세요. 우리 공화당 말고 당신들을 대접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썼는 글을 중요한 대목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직접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창당 6년 2016년 그 겨울부터 2023년 8월 30일 불법 거짓의 붉은 촛불 세력과 불의의 배신 세력에 의한 국가 반란 행위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치욕적인 오역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거짓 선동 조작 업무에 의한 촛불 반란 세력들은 국민을 속이고 그들의 이념과 이익만을 위하여 정통성 있는 깨끗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력을 찬탈하였습니다. 그리고 45년 구형과 22년형 집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 자유국민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들 불의의 세력과 정권 찬탈 세력에 맞서서 자유파 국민들의 분연이 일어나 2017년 8월 30일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무죄 석방 투쟁과 아울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투쟁을 6년간 목숨 걸고 이어갔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6년의 대장정은 거짓과 불의에 대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었고 붉은 공산사회주의에 대한 자유파 국민들의 애국투쟁이었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고 고통의 칼날에 선 위대한 희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투사의 심정으로 자유를 지키려는 애국전사의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를 진실, 정의, 자유의 태극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창당 6년의 우리 공화당, 이제 우리는 위대한 태극기 혁명 정신을 개성하여 기득권, 거짓 불의의 세상을 타파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혁명으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무능무책임한 이 아류보수 국민의힘과 불패하고 붉은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오만과 폐해를 깨끗하고 정의롭고 행동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혁명을 통해서 심판하여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태극기혁명의 인물 개성성화하는 것입니다. 태극기혁명을 개성성화하여 사회혁명, 정치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공화당에 의한 선거혁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6, 7년간의 우리들의 위대한 투쟁과 헌신에 우리 공화당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6년간 자생자립한 우리 공화당이 22대 총선에서 자강을 이루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6년의 대한민국만을 위한 투쟁과 헌신, 여러분들은 위대한 국민이고 자랑스러운 동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공화당이 옳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창당 6년 2023년 8월 30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이 글 여러분들이 꼭 복사해서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우리 공화당이 왜 위대하다고 얘기하는가. 또 우리 공화당이 불법 거짓 혹은 권력 야합에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굴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언젠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신념을 확고부당하게 가져야 된다. 전략적으로 같이 연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제 글에서 나오듯이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러한 의석을 반드시 얻어서 원내 진출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이끌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전초전이 10월 11일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이 다 마치고 또 이번에 단합대 마치고 그럼 또 바로 선거예요. 지금 고군분투하는 이명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공화당이 정말 어디서 이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셨을까? 가서 매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하루씩 가서 봉사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하시고 또 강서구청의 지역 인원이 강서구가 많습니다. 한 60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한두 분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지인 찾기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를 하겠다. 옳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사법권의 초사법권 행위가 사면인데 구청장 후보 한 사람 더 내기 위한 사면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성공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했어도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명호 후보께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어느 지역보다도 구에 3번 하셨죠. 구에 의장까지 하셨던 믿고 맡겨 놓으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후보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선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6주년 맞으면서 가슴도 설레고 사실은 오늘 천충원 참배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공화당의 생일날 오늘 참석 안 하셨지만은 집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두부에다가 초 하나 켜놓고 보세요. 자축하십시오. 자축. 우리 공화당 자축하고 9월 2일 날 모든 당원들이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모든 당원들이 단합대회에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허평한 상임고문님, 임덕기 상임고문님, 또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윤여덕 위원장님, 또 우리 최고위원님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중앙당지자분들,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또 당의 지도부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듭니다. 사실은 잘하면 잘했다고, 못하면 못했다고, 나서면 나선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우리 공화당은 이미 그 단계가 지났다고. 우리 공화당의 걸어선 이미 그런 단계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6년 후에 우리 공화당의 멋진 그림을 그립시다. 6년 후에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설득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화일보 광고, 전면 광고를 냈으니까 꼭 이거 여러분들 갖고 집에서부터 좀 보세요. 이렇게 쭉 피고 이거 좀 읽어봐라고. 그리고 경로당 가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전철 가실 때마다 쭉 피가지고 야 우리 공화당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정당 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또 국회의원도 3번 떨어지고 3번 돼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가보면요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아세요. 다른 데 가보면은 어디 당대표가 당원들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어떤 정당이란 서민을 위하는 정당. 기득권 세력이 아니고 기득권에 핍박받는 그러한 국민을 위한 정당. 또 진실되고 정의로운 지식인들도 진실된 정의로운 지식인들 있잖아요. 또 그러한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정치사관학교 같은 그러한 정당이에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우리 사무소에 있던 보좌진들 있죠. 다른 데 옮기면 다 한 직급 올라갑니다. 야, 조은진 의원실에 있었으면은 확실하게 정치사관학교를 제대로 나왔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동지들이 이번에 22대 국회 진출하면은 가장 탑에 올라갈 거예요. 모든 이슈를 몰고 갈 거다. 왜? 사심이 없어. 또 하나는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려고 하면 50만 당원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겁이 나서 못해. 그래서 성공합시다. 우리 공화당이. 또 그런데 만약 막 투쟁한다고 이렇게 얼굴집 부리고 막 인상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저도 좀 많이 바꿀 때 제가 갔더니 자꾸 이게 처진다 그래. 왜냐 그랬더니 나이 들면 처진다 하는데 그래서 자꾸 웃으라 하더라고. 야, 저거 몽골에도 우리 공화당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 여동생이 몽골에 있잖아요. 사업을 막 크게 하는데 내 여동생은 우리 공화당 당원이 몽골에도 있다고 조은진 대표 꼭 한번 5분이라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이 자생 창당하고 자립 올라선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부 뭐 해도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죠? 자강. 자생 자립. 그 다음 단계가 자강. 자강은 원내 지출하고 또 정치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젊은 정치인들을 정치사관학교 키우듯이 우리 허평환 장모님 강사 건강회복 강의 나가시고 저도 좀 강의하고 이제 딱 앞에 서는 분들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 정치인들 올바른 정치인들을 바로 키워내야 된다. 우리 공화당 이번에 들어가면 안 보는 것 같죠? 정치 지망생들은 다 보거든요. 우리 공화당 원내 진출하면은 여기 아마 서서 청년 정치인들 받으려면 누가 한 사람 책임지고 아마 김재국 최고 같은 사람 앉아가서 검토해야 될 거야. 서류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년 7년간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을 저 영상 몇 분에 담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우리 가슴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과 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우리 왼쪽 가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싸우지 말자.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원들끼리 싸우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보기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싸우려면은 혼자 집에서 뭐 기도하세요. 기도. 자기 종교가 없으면은 아버지 엄마 그 산소에 가서라도 기도를 하시라. 그래서 내려놔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그 많은 희생을 했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 희생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우리 공화당 당 대표로서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